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어젯밤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이 걸린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9시간 30분의 마라톤 회의를 했지만 결국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다시 15일로 기일을 한 번 더 잡았습니다. 15일 날 최종 결정이 날지 또 한 번 더 할지는 모르겠지만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추미애 장관 측은 속도전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어제 이 회의에서 있었던 비화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정한중 징계위원장의 반란은 윤석열 총장의 이 3인방 변호사들에 의해서 제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지막 순간 어젯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한중 이 외대 교수는 갑자기 투입된 이름태면 급조된 징계위원입니다. 자, 윤석열 총장 징계 부담감을 느낀 한 대학 교수가 사퇴함에 따라서 이 구원투수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편향성이 매우 심한 사람입니다. 민주당 입당 전력도 있고 최근 민주당 황운하 의원의 이 검찰개혁 세미나에 나와서 윤 총장을 비판한 적도 있고 이모저모로 볼 때 누가 봐도 심판으로 보기에는 너무 특정 편향이 심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에 앉힌 추미애 장관의 속마음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시 어젯밤 이 새로 맡은 정 징계위원장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마각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윤 총장의 3인방, 3총사, 이 변호사 3명의 반란으로 제압되었습니다.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어제 정한중 징계위원장이 했던 행태를 보면 어제 바로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게 실패하니까 바로 다음날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그러니까 오늘이 되겠습니다. 윤석열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됐습니다. 법리적으로 너무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 측 변호사들의 법리적인 논리 이런 능력과 이 저쪽 징계위원 측의 수준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시간을 벌게 해준 것 같지는 않지만 윤석열 총장은 결과적으로 상당히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어제 상당히 됐습니다. 자, 어제 징계위 초반 징계위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징계위원들의 공정성 논란을 일으킴으로써 국민들은 이제 정말 문재인 정권이 참으로 저급하게 윤석열을 몰아내리고 가전 꼼수를 다 피우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특히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징계위원 지명 그리고 거의 자진 회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정말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다. 역사적인 이런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에 이렇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자들이 마구 칼을 휘두르는 거라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윤석열 찍어내기로 표가 우수수 떨어지는 것을 체감하고 있을 겁니다. 어쨌든 어젯밤 정한중 징계위원장의 반란이 수포로 들어갔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윤석열 징계위원회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둘씩 어제 징계위원회 내부 회의의 이야기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징계위원회는 비공개했습니다. 게다가 기자들이 접근을 못하게 이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법무부 1동은 아예 기자실을 폐쇄해버렸습니다. 기자들이 이 건물에는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았습니다. 기자들이 출입 통제를 해야 할 만큼 이들은 뭘 숨기고 싶었던 걸까요? 자, 이런 가운데 어젯밤 이 시간에 쫓겨서 결국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 징계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충격적인 이야기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바로 1차 회의를 마치면서 정한중 징계위원장이 바로 다음날
징계위원회를 속개하려 했다는 겁니다. 자, 위원장 대리 역할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교수는 편파적으로 회의를 진행해서 물의를 빚었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 변호인 3인은 그러나 이게 당당하게 논리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자, 앞서 정 교수는 민변 출신 변호사로서 조국 전 장관 수사를 비판하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 발언을 해서 편향성 논란이 불거질 대로 불거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급조해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긴 추미애 장관의 속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이들은 윤석열 총장의 변호사 3인방에게는 논리적으로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징계위 회의가 끝날 무렵 자, 이 정 위원장, 정 교수는 내일 11일 바로 기를 잡자고 윤석열 총장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은 징계위가 이날 윤 총장 감찰 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허가함에 따라 관련 자료를 주말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자, 이 윤석열 총장의 변호사 3명은 상당히 입심도 있고 논리적으로 탄탄한 걸로 보입니다. 자, 이왕규 변호사, 대표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이왕규 변호사 외에도 이서궁 변호사, 송경식 변호사 3명이 붙었습니다. 특별 변호사들입니다. 이 3사람이 정한중 징계위원장에게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그동안 윤 총장 요청으로 법무부는 윤 총장 감찰 기록도 공개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제야 감찰 기록 자료를 본격적으로 열람 등사할 수 있게 됐는데 내일 바로 회의를 열자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막걸리냐? 그러자 정 교수는 그러면 14일 월요일 날 어떠냐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법조계 관계자는 사실상 중징계 결론을 내리고 윤 총장 변호인이 자료 검토할 시간도 없이 빨리 회의를 열겠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화요일 15일로 정해졌습니다. 자, 윤 총장 측은 자료 열람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법리 논쟁을 벌였습니다. 결국 이겼습니다. 15일날 징계위는 속행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왕규 윤 총장 측 특별 변호사는 징계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15일에 징계위가 열림에 따라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 기록 열람은 내일과 모레 해서 계속 열람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정 교수, 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정인으로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이것 또한 꼼수입니다. 자, 심재철 검찰국장은 원래 징계위원이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지명한 검사 한 명을 이 심재철 국장이 맡아서 나왔습니다. 그랬다가 자기도 쪽팔렸는지 스스로 회피를 신청해서 징계위원회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측 변호사들이 신청한 증인들 추가 신청을 계속해서 자, 이들이 나오면 뉴욕 법무부 감찰관이라든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나와서 충격적인 폭로를 하면 불리할 거라고 생각해서 심재철 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건 역시 꼼수입니다. 심재철 검찰국장은 뭐 제보자의 본인이 심판관에 무슨 검사역에 다 1인 5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꼼수를 왜 표했습니까? 그만큼 추미애 쪽에는 말할 수 있는 인물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 광주시당 공천을 하기도 했다는 안진 무슨 이 교수, 또 속이 다 들여다보이는 민주당 입당 전력에 이런 세미나에서 발언을 했다는 이 정징계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감히 윤석열 총장 징계를 하겠다고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핸드폰 사진이 카메라에 노출돼서 지금 논란을 빚고 있는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 부장, 아무튼 이런 사람들, 지금 KBS에 이 허위 제보를 한 의혹의 당사자인 신성식 부장까지 한 명도 제대로 된 징계위원이 없다는 비판입니다. 편향돼도 이렇게 편향된 인사들이 윤석열을 징계하겠다니 참으로 가관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미 국민들한테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겠지요. 아마도 추미애 장관이 지시를 받았겠지요. 아마도
이런 징계위원들, 이런 의혹을 받는 징계위원들이 윤 총장을 쳐내려가다가 어제 실패한 겁니다. 자, 15일로 일단 연기됐습니다. 이것도 원래는 오늘 계속 회의를 열고 빨리 윤석열을 쫓아내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 측의 변호사 3인방에게 KO패를 당한 것입니다. 자, 지금 정한중 한국외대교수, 안진 전남대 교수, 심재철 검찰국장, 이용구 법무부 차관, 정말 이 4명 모두가 사실은 어제 윤석열 총장 측에 의해서 기피 신청을 당한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들 마음대로 이걸 다 기각해버렸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징계위원회가 끝나면 윤석열 총장 측에서 틀림없이 법적 대응을 할 겁니다. 이런 경우는 무효라는 판례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윤석열 총장은 시간을 좀 벌었습니다. 아마 이 시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도 고민 좀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막 밀어붙였다가 민심의 역풍을 어떻게 감당할 건지, 어젯밤 있었던 이 반란, 제압되긴 했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 추미애 장관 측 인사들은 수준이 많이 딸리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무리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 징계위원회 절차도 지금 무효다 이런 말이 들리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징계를 결정한다? 자, 8명의 정인이 지금 채택됐습니다. 4명은 윤석열 총장 측, 4명은 추미애 장관 측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15일날 치열한 법리적 공방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제 있었던 1차 징계위원회에서 이미 추미애 장관 측은 망신을 톡톡히 당했습니다. 일단 윤 총장 측이 한 발 앞서 뛰고 있는 형국입니다. 어쨌든 윤 총장의 징계의 결과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의 운명을 뒤바꿀 엄청난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